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진영입니다. 양양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딴 악재와 긴 군정 공백 속엔 12년 만에 이뤄진 정권 교체가 그 시작인데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겁니다. 정체된 지역을 깨워 재도약하는 놀라운 변화.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에 주연방송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양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양양군의 민선국이 비전이 담긴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도 소개해드릴게요.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을 만드는 데 앞장서시는 김정중 양양군수, 그리고 양양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실 조명호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다시 뛰는 양양. 변화하고 도약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군수님, 보수 강세 지역인 양양에서요. 12년 만에 민주당 소속의 군수가 탄생을 해서 정말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만큼 주민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 군수님께서도 느끼시는 그 책임감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저를 믿고 군수로 당선시켜 주신 우리 양양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의 승리나 어떤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양양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변화에 대한 어떤 열망과 의지가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구석구석 누비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달라는 호소,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만들어달라는 당부, 변화를 향한 주민들의 열망은 아주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소중한 선택의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변화는 군정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양군정의 최우선 가치는 군민의 이익과 양양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군수님, 또 잠시 후에 저희가 인터뷰 통해서 확인을 할 거지만 주민들께서 잇따른 악재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를 좀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실추된 지역의 명예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또한 민선국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우선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하여튼 그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이 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고 또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양적인 성장의 그늘 아래서 서핑 문화도 만들어졌고, 예. 또 지역사회에 대한 그 다양한 갈등들, 또 공공 분야에 있어서의 불미로운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습니다. 아마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선국이 군정의 가장 급선무는 이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출발점에서 내부의 철저한 변화와 혁신, 또 김정중 양양 군수부터 바로 서고 공직사회로부터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그릇된 적폐와 습관들로부터 끊어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난날의 아픔과 진통을 교훈 삼아서 양양을 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양 군민들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게 그런 새로운 양양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쭤볼 게 취임 직후 바로 제 1호 지시사항으로요.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민원 TF 구성하셨는데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군정의 출발점과 목표는 결국은 국민입니다. 행정도 민생의 관점에서 국민께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제1호 지시사항으로 양양 민생 안정 및 군정 혁신 특별 대책의 첫 실천 과제로 생활민원 TF를 구성했습니다. 생활민원 TF를 접수하게 된 접수가 돼 있는 우리 생활민원들을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 간의 연계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관리가 또 필요하고요. 또 읍면에서는 생활불편 대응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을 행정에다 이야기하면 행정에 대한 사각지대를 철저하게 이렇게 남지 않도록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행정이 가까워졌다. 또한 양양군정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여쭤볼 게 양양군의 그 민선국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참 오랜 수건이거든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타점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단 없는 오색 케이블카 추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 한 사람이 한다 안 한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015년에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또 2023년 환경영향평가협의, 2024년 4월 궤도사업 허가까지 법적 절차는 모두 마쳤고요. 24년도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사실은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걸쳐야 될 우리가 절차들을 밟아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난해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가지고 희귀 식물에 대한 이식, 또 하늘다람쥐 등 그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둥지 설치, 벌목 대상 수목 조사와 같은 자연환경 보존 조치에 대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에서 가설삭도 설치하는 부분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인적, 물적인 것을 함께 이용하는 가설삭도를 했는데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는 인적 따로, 물적 따로 하는 그런 가설삭도에 대한 요구가 교통공단에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의 인허가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변경 행정 절차는 2017년도 4월까지 우리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올해 10월까지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투명하게 좀 공개해서 케이블카에 대한 진행 방향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확장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당초 예정은 이제 원래 내년 준공이 좀 목표였는데 어쨌든 계속 사업은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사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양양군에게 좀 유리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오색 케이블카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또 그 꽤 오래전에 그 경제성 분석에 그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참 애착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그 지연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이제 안전을 위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담보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받아들이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기간 동안에
건설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통을 하면서 곧바로 그 오색 케이블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상부에 뭐 제한적이라도 좀 그 이용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하부 정류장 주변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오색 케이블카만 찾아오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양양에. 네. 아무래도 이제 양양에 그 오색 케이블카, 그 다음에 그 해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찾아볼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이제 관광지들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유입될 때 어떤 그 편의를 위한 뭐 교통 대책이라든지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세심하게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비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그 아무래도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에 있다 보니까 그 뭐 민간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이러한 그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자본의 그 어떤 그 활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씩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BT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OC 선투자 이런 식으로 공공성은 담보하면서도 민간 투자를 좀 그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이제 새로 이제 제도 중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라고 하는 그 정부에서 그 제공하는 또 그 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양양하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설악산, 뭐 케이블카, 해수욕장 참 많은 관광, 서핑 문화 등이 있는데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만 관광객이 좀 편증됐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국에서는 양양을요 사계절 축제 도시로 좀 계획을 해서 좀 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양양이 아마 동해안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인정할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양양이 지금까지의 관광 패턴은 여름철 해변 관광하고 네. 또 가을철에 단풍 관광 여기에 아마 중심을 두고 해왔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국기에 있어서는 양양의 그 해양과 산악 또 생태 자원은 물론 역사와 자연 문화까지 골고루 이제 활용해서 계절마다 찾고 싶은 사계절 축제 도시에 대한 어떤 체질을 개선해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객이 된다라는 데 착안해서 사계절 관광지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봄에는 그 남대천을 따라서 벚꽃길이 굉장히 유명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벚꽃 축제에 이어서 또 양양의 연어가 유명한 곳인데 우리가 봄철에 어린 연어를 하천을 통해서 방류해주는 그런 생태 축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 예. 예, 그리고 또 지역에 우리 과수를 이용한 축제 같은 부분들이 또 전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앵두 축제 같은 부분들이 저희 명지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서핑이라든가 해영 레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관광이 전부 다 극대화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올 여름에도 추진했던 양양 썸머 페스티벌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성 문화 프로그램인 남대천 윤슬살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도심과 하천 주변에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데 실질적인 매출까지 연계돼서 어떤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가을철에 되면 뭐 양양의 가을철은 또 송이 축제, 연어 축제 예. 또 거기에 남대천을 통해서 국화들을 많이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화까지 다 이어서 송이 연어 축제가 함께 축제 기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그 전통시장과 인근 지역의 어떤 그 상권까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소비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저희가 낙산 해변에 2번에 걸쳐서
모닥불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 예. 예, 관광객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고 앞으로 이 모닥불 축제를 좀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 물치 지역에서는 도루묵 축제라고 해서 벌써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축제들을 통해서 양양의 어떤 그 사계절을 중 관광객들을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서 저희 양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넘어서서 전통과 계절의 이런 부분들의 매력적인 그런 관광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 사실 관광객 수가 아니라 관광객들의 머무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박사님 그 양양의 생활 인구를 오래 머물게 하고 자주 찾아오게 할 방안이 있다면 좀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생활인구 하면은 그래도 한번 통계를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생활인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통계를 내고 있는데 네. 양양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그 등록인구 대비해서 전체 생활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27배, 그러니까 그 체류인구가 27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생활인구 그 포션이 상당히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인구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던 관광객들도 포함을 하지만 사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통근 통학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때문에 오는 경우 아니면 워케이션 이런 것으로 이제 오는 인구까지도 다 이제 포함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양 같은 경우에는 이 27배라는 것에 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인구들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 관광객 이외의 또 생활인구에 대해서도 또 이제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양양군의 그 생활인구 잠재력을 더욱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단순히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즐길 곳, 체험할 곳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는 볼거리만이 아니라 거기서 생활하는데 편의시설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상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갖출 필요가 있겠고 장기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장기형 뭐 체류 숙박시설 아니면은 뭐 워케이션 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군수님께 여쭤볼게요. 민선국의 관광 정책 못지않게요. 복지 정책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자치발전 이 토론회 주민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안 중에 하나거든요. 버스 이용 등 뭐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 교통복지 실현 방안 이거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 농어촌 지역에서 버스는 그 단순하게 이동 수단을 넘어서 우리 병원이나 시장 또 학교,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군에서는 지난 7월 달서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월 20회 또 6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에게는 하루 2회의 무료 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통복지에 있어서 그 버스 요금만 줄여주는 것이 정책이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의 부담 없이 병원, 전통시장을 찾고 또 아이들이 교육, 또 체육,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활권을 교통체계에서 원활한 교통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하고 속초에 가는 우리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성에서 속초 오는 버스 요금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상반기 중에 이 버스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동일화시키고 또 무료 버스 이용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있고요. 또 현남 지역에서 우리 주문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향오리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하고 버스 회사 간의 어떤 그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편 없이 향오리에서 갈아타지 않고 주문진까지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양 시내권에 있어서 순환 버스 노선을 좀 시행을 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노선에 대한 것을 개선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 완벽한 어떤 그 교통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 장기적으로는 단계별로 해서 완전 버스 공영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일단 저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은 양양군의 그 민선국의 과제 가운데요, 접경 지역 신규 지정 추진이 있습니다.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이제 민통선 이남 25km 이내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요. 지난해 3월에 접경 지역 신규 지정이 됐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면 양양군도 포함이 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속초시하고 가평군의 그 신규 지정 검토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양양군도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는 용역 결과는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속초시와 가평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맞춤형 용역이다 보니까 양양군이 민통성 이남 25km 이내 기준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인접시군, 그러니까 인제군의 행정구역 남북거리가 너무 길다라는 의미를 달아서 예. 양양군을 제외시켰습니다. 예,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준에 통해서 빠졌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양양군은 그 과거에 수복 지역이면서 현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읍면이 모두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이라든가 군사 보호구역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거리나 지리적 여건에서 여타 접경 지역과 다를 바 없는 조건인 관계로 해서 저희가 관계부처, 강원도 또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양양군 접경지 신규 지정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아마 양양군의 이런 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재정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이 되고 접경지 신규 지정으로 통해서 양양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인 확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선국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은 어떤 의견과 생각 갖고 계실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양양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양양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왜 오실까요? 서울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리고 힙한 서핑 문화와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 그 천혜의 그 자연의 그 미를 갖고 있고 동해바다서부터 설악산 뭐 해서 갈 수 있는 곳을 10분 안으로 다 갈 수 있는 곳. 사계절이 다 풍부하고 뭐 송이, 연어, 먹거리가 풍부해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양양에 사시면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불편한 거는요. 우리 저 장날이면은 이 시장에서 서울서 일부러 장을 보러 오시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어요. 16년 살면서 양양시장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산, 바다, 강은 그대로 있는데 양양도 그대로 있어요. 몇십 년을 살아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큰 병원이 없어서 무조건 위급한 상황에도 좀 멀리 나가야 되는 거. 여기에서 뭐 강릉까지 좀 나가야 되고 속초 뭐 의료원이나 이렇게 뭐 지역에 여기서 할 수 있는 뭐 의료 상태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뭐 실내 시설들 그런 곳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즐길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먹거리나 놀거리 그런 게 없어서 속초에 자주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들어서 대학교도 없고 젊은 층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양양을 떠나갑니다. 양양에 또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좀 논란들로 인해서 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좀 줄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걸 좀 체감을 좀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 당선되셔가지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이번 군수님한테 기대가 많이 크고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양시장 활성화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좀 해소해 주시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미지도 많이 좀 좋아져서 관광객분들이 오시면서 쓰레기가 많이 생겨서 이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주변에 뭐 언니 오빠들도 다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42년 동안 케이블카를 해오고 좀 가진 고뇌를 겪었습니다. 케이블카를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양양이다. 나에게 양양이란 뭐 꿈 같은 도시입니다. 여기가 찾아오고 싶고 찾아오는 도시. 양양 한마디로 힐링의 고장이에요. 그리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제일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양양이 송이버섯으로도 유명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송이버섯을 판매도 하고 있고 하니까 나에게 양양은 송이 같은 양양이다. 양양으로 이행시 한번 해볼게요. 양양에 산다는 것은 양. 우와 모르겠는데요. 양. 양양은 공기 좋고 물 많은 곳으로 양보하시 마시고 먼저 오십시오. 양양에선 시간도 느리게 가고 양. 양심도 없게 힐링만 하게 된다. 양양의 푸른 바다 설악산 품에서 양. 양껏 힐링하며 쉬어가세요. 네, 저도 꼭 양양 놀러 가서 양껏 휴식도 하고 즐기면서 한번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자, 군수님도 당연히 양양 이행시 준비하셨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예, 양보할 수 없는 주말 여행지. 양. 양양으로 꼭 오세요. 꼭꼭꼭 여러분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놀러 가도 만나주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별 인터뷰에서 나온 지역 현안 가운데 몇 가지 좀 골라서 여쭤볼게요. 먼저 시장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았었거든요. 양양시장의 변화와 활성화 그리고 주차단 해결 다 문제가 될 텐데 좋은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군수님? 예, 아마 양양 전통시장의 활력이 아마 그 양양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양양 전통시장의 어떤 그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통시장 인근에 청년 창업 특화거리와 먹자 골목을 조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에는 새로운 콘텐츠와 방문객을 불러오는 상생형 사업으로 추진해서 양양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양양 5일장이 열리는데요. 네. 그 5일장이 열리는 날이나 축제 기간에 주차 수요가 많이 증대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 주차장의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적,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주차장 증축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또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서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 콘텐츠 변화와 상인들이 경쟁력 강화, 또 주차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머무르고 다시 찾는 활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고향에 남고 싶다. 나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런 청년들의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군수님, 민선국이 청년들을 위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양양에서 그 새로운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그 정착을 하려면 그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이 실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는 아마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질의 일자리가 이런 작은 지자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민선국이 그 양양 전통시장 일원에 청년 창업 특화거리 먹자골목을 조성하도록 해서 창업의 기회를 좀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력 또 방문객을 불러오는 상생의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 인근 골목의 그 유후 점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대부분 그 초기 부담을 낮춰줘야지만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시설에 있어서 환경 개선비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컨설팅도 하고 또 홍보도 지원해서 운영 실적과 시장 기여도를 점검하여서 경쟁력 있는 점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통시장을 단순히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이 도전하고 또 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관광 공간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사님, 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정주 여건도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좋을까요? 좀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그 지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중앙정부나 그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기초지자체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도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세 도정에서 그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 정책, 그다음에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추진을 할 테고요. 그럼 결국은 지자체, 그러니까 양양군과 이 도정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특별법을 통해서 특례들을 제공하는데 아직도 이 특례들이 좀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특례들을 인구 감소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특례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그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5급 3특 정책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초광역 협력에 대해서 새로운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는 그런 그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특에 해당하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와 협력이 아니라 시군 사이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초광역 협력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양양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설악권 중심의 어떤 시군들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발굴함으로써 이 초광 협력에 지원을 받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뭐 양양군과 주변의 이제 그 시지역과의 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지역과에도 마찬가지로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초광역 협력 예산들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에 이번에 분위기 바꿔서 OX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앞에 팻말이 준비되어 있고요. 답변 들으시는 대로 바로 O인지 X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수님께만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한 양양의 제도약 시간 문제다. 자신 있게 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께 공통 질문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완공, 민선국이 임기 내 가능하다. 야, 임기 내 가능하다고 당당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해주셨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 사업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관식입니다. 한 분씩 짧은 단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군수님 먼저 여쭤볼게요. 민선국이 양양군의 미래는 네모다. 변화다. 변화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박사님, 민선국이 양양군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파도다. 새로운 파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변화와 새로운 파도 답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오색 케이블카 완공, 민선국이 임기 내 가능하다. 두 분 다 동그라미라고 해주셨는데 군수님 당당하게 오라고 해주셨거든요. 예. 임기 내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그 내년도에 완공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30년까지요. 네. 박사님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이전부터도 계속 그 착실하게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군수님도 동그라미라고 해주셨는데 아직 길이 많이 멀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라타 항공이 제주 노선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3월까지는 파라타 항공에서 상하이 노선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두 개의 노선 가지고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제공항으로 역할을 하자면 일본 노선이라든가 동남아 노선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확장이 돼야지만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중앙정부나 강원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군수님이 고르신 히트송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다시 뛰는 양양, 변화하고 도약하라였습니다. 자, 딱 어울리는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 저는 그 김동률 가수의 출발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출발이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양양이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민선국이 시작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의 출발은 이 어려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군정구호로 하나 되는 양양, 다시 뛰는 양양을 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서 다시 뛰는 그런 도약의 양양, 그것이 곧 이제는 출발이지만 먼 미래에 양양의 희망의 어떤 그 모습을 청사진이 만들어지리라고 꼭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마무리하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김정중 양양군수님 그리고 조병호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양양군 민선구기의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봤는데요. 앞으로 4년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와 주민들이 하나 되어 양양이 새롭게 도약하길 바라겠습니다. 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보는